여러분, 요즘 카페 메뉴판에서 골든 라떼니 터메릭 디톡스니 하는 단어들 자주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편의점 삼각김밥에서도 노란 빛깔이 신비롭게 반짝이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투더리군TV에서는 바로 그 노란 마법사 강황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먼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터메릭이랑 강황이 같은 거냐고요? 네, 정답입니다. 터메릭은 영어 이름이고 강황은 우리말 이름이에요. 학명으로는 커큐마 롱가라고 부르는데 생강과 식물의 뿌리줄기예요. 그러니까 생강의 먼 친척쯤 되는 셈이죠. 요리할 때는 이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향신료로 쓰고, 최근에는 건강 트렌드의 중심에 서서 기능성 식재료로도 각광받고 있어요. 맥락에 따라 향신료가 되기도 하고 천연색소가 되기도 하고 슈퍼푸드가 되기도 하는 팔방미인인 거죠. 여기서 잠깐 울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강황과 울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이 둘은 같은 생강과 식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종이에요. 강황은 커큐마 롱가고 울금은 커큐마 아로마티카라는 다른 학명을 가진 식물이거든요. 예전에는 같은 식물의 다른 부위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명확하게 다른 종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봄에 꽃이 피는 반면, 울금은 차가운 성질의 가을에 꽃이 핀답니다. 색깔도 달라서 강황은 진한 노란색인데 울금은 주황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에서 이 둘의 명칭이 서로 뒤바뀌어 쓰이면서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2016년에 아예 명칭을 강황으로 통일해버렸어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강황이라고 부르는 게 공식 기준이랍니다. 강황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원산지는 남아시아, 특히 인도 아대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인도차이나 반도 등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파키스탄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의 강황 사용 흔적이 발견됐다는 연구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도 고대부터 인간과 함께해온 식물인 건 확실하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향신료가 아니라 염색용이나 종교 의식용 색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물을 들이거나 신성한 의식에서 노란색을 내는 용도였던 거죠. 고대 인도 사람들이 강황 가루를 이마에 찍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왠지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강황은 음식에 색과 향을 더하는 향신료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는 노란 향신료이자 기능성 식재료라는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카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노란 카레의 색을 주로 담당하는 게 바로 강황이에요. 물론 일부 제품은 파프리카 색소 같은 다른 색소가 섞이기도 하지만요. 카레 가루에는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지만 그 황금빛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는 단연 강황입니다. 강황 가루만 살짝 넣어도 음식이 반짝반짝 황금빛으로 변신하거든요. 맛은 어떠냐고요? 살짝 씁쓸하면서도 머스터드 같은 느낌이 나고 약간의 흙냄새와 부드러운 향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강황은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 음식의 맛에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도 하죠. 향신료 블렌드에서 보이지 않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조형 같은 존재예요. 최근에는 강황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블렌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어요. 강황 음료, 강황차, 강황 스낵까지 정말 다양하죠. 요즘 트렌드를 보면 강황이 정말 핫해요. 강황 라떼, 강황 반찬, 강황 스무디 같은 단어들이 SNS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맛의 변화만을 노린 게 아니라 건강과 비주얼을 동시에 잡으려는 욕심이죠. 실제로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이 시험관이나 동물, 실험 단계에서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다만 인체에 적용했을 때는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의학적 효능이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음식에 향신료로 넣어 먹는 강황과 고농축 보충제 형태의 강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농축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 사례가 일부 보고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레에 넣어 먹는 정도는 전혀 문제 없지만, 건강 보조제로 과하게 섭취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쇼핑몰이나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강황은 정말 매력적인 소재예요. 강황 가루를 단독으로 파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흡수율을 높인다는 흑후추를 섞은 기능성 블렌드, 강황의 황금빛을 강조한 시각적 마케팅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노란빛 슈퍼푸드라는 컨셉 자체가 사람들 눈길을 확 사로잡으니까요.
반찬이나 소스, 스무디에 강황을 포인트 색상으로 쓰는 제품들도 많아졌고요.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인도 힌두교 결혼식에는 할디 세레머니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결혼 전날 신랑 신부의 얼굴과 손발에 강황 반죽을 바르는 풍습이 있어요. 강황에 우유랑 다른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페이스트를 온몸에 바르는 거죠. 노란색이 복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신랑 신부를 노랗게 칠하는 모습을요. 우리나라 패백 의식만큼이나 의미 있는 순간이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식민무역 시기였던 16세기 이후에 유럽 상인들이 강황을 인디언 사프란이라고 부르며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프란이 워낙 비싸니까 비슷한 황금빛을 내는 강황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죠. 가성비 끝판왕이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모든 유행이 그렇듯 터메릭 붐에도 그림자는 있어요. 제약이나 보충제 시장에서 터메릭이 너무 과장 광고되면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수준과 건강 보조제로 먹는 수준은 완전히 다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강황은 천연 색소로도 활용돼서 머스터드 소스나 빵에 노란색을 내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정확히는 강황 자체나 강황 유래 색소인 2100이 사용돼요. 식품 첨가물 목록에서 2100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강황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강황 가루 하나로 평범한 반찬 3가지를 완전히 다른 비주얼로 바꿔보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강황 볶음, 강황 마요네즈 소스, 강황 라떼를 만들면서 색깔과 맛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강황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향과 풍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정말 흥미로워할 거예요. 여기에 요즘 트렌드인 강황 음료와 맛있는 반찬을 동시에 소개하면서 기능성 포인트도 짚어주고요. 물론 보충제 형태로 과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꼭 언급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강황을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볼 수도 있어요. 강황 반찬 키트라든지 색감을 강조한 비주얼 제품, 강황 라떼 믹스 같은 것들이요. 강황 다음으로 올 향신료 트렌드는 뭘까 하는 질문도 던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색감과 기능성과 맛이 결합된 새로운 식재료의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강황은 향신료이자 천연색소이자 기능성 식재료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식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도 투더리군TV와 함께 음식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투더리군TV였습니다.